정부가 임대차 3법의 일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순번이 넘게 나오는 동안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집값이 고루 오르고 이제 전셋값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나라가 네 거냐? 라는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내용이 상정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건이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는 부동산 이슈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세 2+2,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계약은 통상 2년이 기본이죠. 그런데 이거를 4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값 인상률을 5%로 묶어둔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했었던 계약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끔 추진 검토 중이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한 것도 소급이 돼서 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장 시 집주인이 임대료 5% 못 넘게 강제한 거고요. 법 시행 전의 계약도 4년, 2년 계약해 놓은 것도 4년으로 소급 적용될 방침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상정된 날 이를 비웃듯 과천 전세가가 8억을 찍었습니다. 강북의 주요 지역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값 10억을 돌파했고요. 강북이요. 마포구 용광동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가는 11억까지 찍었습니다. 3억이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과천시 원문동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야, 이거는 소형 편수인데요. 지난달에 5, 6억에 거래됐던 게 전세가 최근 8억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정부가 전세값과 관련된 제도에 손을 댈수록 전세값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억의 전세값이 8억까지 갔다는 것은 이거 얼마가 오른 겁니까? 이런 현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정부의 선한 의도는 전세값이 이렇게 널뛰니까 전세값을 좀 안정되게 잡아보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의도와 결과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정부 의도 자체는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거겠죠. 지금 전세 계약이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2에서 그러니까 4년간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늘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 안정을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연장할 때는 5% 이내에서만 전세를 올리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전세 상한가가 될 텐데, 상한제가 될 텐데 올리도록 해서 갑작스러운 전세가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분명히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사실은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 들끓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자칫하면 오히려 전세값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김진애가 설명한 것처럼 실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5억에 전세 구할 수 있었던 과천 아파트가 그것도 소형 평수인데 이제는 8억을 줘야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전세 못 한 달 만에 3억이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봉급쟁이들 사실 전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대출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돼버리는 건데 결국은 이게 전세 물량이 갑자기 부족해 이제 가뜩이나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면서 이제 전세를 걷어들이게 되고 이러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 지금 2+2 그리고 5% 인상 이거는 사실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데 불안감이 커진 거죠. 아까 김진애 앵커는 오히려 시장이 비웃고 있다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 법의 제한을 받아서 시장가보다 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4년치를 한꺼번에 지금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빨리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지금 여권에서는 여당은 다음 달 4일 내에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부가 손을 대기도 전에 집값도 올랐고 전세값도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결혼을 앞둔 39살 박모 씨 부부 이야기가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에 나왔군요. 매일경제.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에 전세 구한 사람은 5억 8천만 원에 살고 저는 8억을 내야 한다. 같은 동에 같은 면적인데 오래 집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전세값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집을 구한다는 것만
2억을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이냐라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매일경제.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을 더 주고라도 전세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대차 3법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인 박사님이 사실은 현 정부에서 집 팔라라는 권고를 충실하게 따라서 한 채 있던 집 팔고 지금은 무주택인데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세값 좀 올랐나요? 저희 지역은 그렇게 전세값이 폭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3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세값 수요가 폭등하면서 오르게 됐던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살기 좋은 여건에 있는 곳에 전세값이 폭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에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대차 3법의 영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부가 4년으로 그리고 임대 상승률도 5%로 묶고 그걸 또 소급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지금 미리 전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3억, 4억을 그냥 한 번에 올린다. 그러면 전세 들어가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강남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첫 번째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첫 번째 시도로부터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고 한 가지 정책이 또 다른 문제는 아니까 두더지 잡기식으로 또 다른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번 4월 총선에서 거대 여당의 의석까지 확보하고 난 뒤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법안을 일사천리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 해소시켜 준다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상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전세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내가 살게 되는 집 문제까지 결국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 얘기하고 있는 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부동산 정책에서 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결국은 전월세 문제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서민들에게 다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국민들이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아무 말 대잔치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도처에 깔려있는 부동산의 흉흉한 민심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람도 바꾸고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뢰를 주기 전까지 이 고통들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진 않을까 걱정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 일단 좀 멈춰라라는 또 야당 비대위원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법적인 논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대차 개정안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알리면 계약 종료는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가 돼서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 요구해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새 법으로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부분 때문에 위헌 소지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취재 내용인데요. 자, 야당의 의견 들어봤으니까 여당 또 국회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님. 예. 아니 이게 정부의 의도는 선한데 어떻게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마다 오릅니까? 아까 이재명 부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역시 이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법의 취지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오늘 보도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안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강사법 시행 1년에 쯤에서 지금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선한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미 전세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값도 따라 오르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매물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귀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값이 오르고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되게 되었을 때 집주인들이 이 당분간 본인들이 시장 가격에 맞춰서 이 전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미리 땡겨서 올리게 되는 효과. 그렇게 되면 이미 오르고 있는 전세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예. 우려가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특히나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들의 예. 전세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려가 우리 여당 안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이번 국회 임시국회가 예. 열리는 동안에 관련 상임위 국토위원회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는 이걸 주관하는 이제 그 주무부처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눈에 보이는 명확 관화한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전세 대란에 대한 전세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정책만 세우고 입법만 하고 나서 생겨나는 시장에서의 부작용들은 나몰라라 해버리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전세가 이렇게 조여 들어오면 아마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월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생겨요. 그렇죠. 이 월세로 전환해버리게 되면 그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던 일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으로 더 부담스럽죠.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이 취지에 맞는 예.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여야가 국회가 관련 논의들을 좀 잘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